어떻게 잘 쉬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쭉 지금 여러분들에게 법령연구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업무 정지에 관한 것도 됐고, 또 이제 운전전 면허 이런 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하도 운전전 면허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요새 행정사들이 그 업무는 해봐야 뭐 크게 못 받고 그냥 괜히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경찰서 앞에서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우리 행사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참고로 아시고 해봐야 또 그 행정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없어요. 요새 운전전 하도 단속이 심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야 뭐 그 이길 확률이 인용될 확률이 10% 20%밖에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경찰이 미스를 했다면. 근데 저는 참 행정 일단 노무관계는 내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거면 되게 행정 저는 실습할 때 꼭 행정법원을 갔었어요. 행정법원. 내가 이제 실습 이렇게 다닐 때는 가는 데가 세 군데였으면 행정법원하고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 출입국까지 상고. 그 출입국은 내가 업무를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꼭 실습 기간에 가봤어요. 현장도 가봐야 돼요. 그래서 왜 서초구청 가냐면 자동차 등록 업무를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인데 전부 다른 데서 하고 가요. 다른 뭐 업체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팀장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그때 실습을 한 30명씩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10몇 명씩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명 오다 보니까 그게 아주 그 팀장이 그렇게 큰 강당에 모아놓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행정사 없는데 다 뺏기고 못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어디서 하냐 했더니 무슨 업체에서 무슨 뭐 오복소리고 무슨 내가 그런 업체를 말하기 위해서 하니까 무슨 사이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자동차 등록을 다 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동차 영업소 같은 데도 막 그런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행정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잖아요. 왜 뺏기고 있냐. 근데 그건 얼마씩이나 받느냐 물었어요. 한 건에 보통 3만 원씩 그때 당시에. 요즘은 뭐 아마 꽤 받을 거예요. 자동차 등록 뭐 하고 이런 하면은. 근데 많이 가진 사람 30건을 가지고 30건이면 얼마나 하루에 3만 원씩 받아. 꽤 많죠. 90만 원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빼앗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돼서 이제 이런 아까 도로교통 문제 나오니까 자동차 문제까지 내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셔서 다 이제 오셔서 그러는데 노무관계, 정동 심판위원회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노무관계 행정사가 해야 될 범위까지 해본 일이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심판이나 심판하는 건 노무사에 맡겨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관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처음에 가져왔어요. 자기가 서울 강남에 대치동에서 학원을 한대요. 학원을 하면은 대치동은 전부 일대학 간다는 학원들이 많은 데 아니에요. 거기에 학원을 하는데 노동부에서 학원 뭐 경고장이 날라왔대. 폐쇄하라고. 그런 경고장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고장이 날라왔다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거 행정사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고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합동으로 동업이라고 그러죠. 동업하려고 했던 사람이 계약서까지 쓰고 자기가 비용도 공동으로 대기로 했는데 비용은 안 되고 자기 직원만 채용을 해놨대. 몇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직원에 대한 월급을 몇 달 밀린 거예요. 요즘에 월급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준다고 신청을 하니까 신고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업무 정지 뭐 이런 게 이렇게 경고장이 나온 거 이렇게 하면 빨리 왜 해결 안 하느냐 해결하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한테 찾아왔길래 노동심판까지 전 단계까지 내가 그러면 한번 잘 살펴보겠다 해가지고 그랬어요.
뭐냐면 다 그러면 그런 계약서 가져와. 전부 계약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합의한 계약서니. 예? 또 실질적으로 그 애를 채용한 누가 채용됐느냐 그런 거 전부 그렇죠? 다 가져와 서류를 내가 참 우리가 아까 민원 행정에 대해서 내용 증명부는 우리가 얼마 써서 줬대요 그렇죠? 내용 증명부터 써줬어요. 참 자세하게 그런 사실 써서 노동부에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당사자한테 보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해놓고 왜 노동부 했느냐 그렇죠? 그럼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노동부에서는 그걸 잘 절충해서 해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절충해서 원만 해결됐어요. 노동쟁의 심판도 안 가고 응? 학원이 다시 하게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분이 나한테 그냥 식사도 맛있게 대접해 이러면서 봉투를 두루 많이 주더라고요. 네? 보수라고. 물론 내용 중에 한편 쓰면 어느 때는 뭐 전철역에 가면은 어느 막 10만원 받습니다. 우리 사무실 오세요. 뭐 20만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10만원, 20만원 보통 그렇게 받아요. 근데 그 받고 무슨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한 문제니까 막 그렇게 가져와서 아니 나 안 받겠다 이러고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경우 있는데 아니 이제 막또 이거 그냥 어려운데 써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동쟁의 심판은 우리가 가만 안 두고 그건 노무사법 위반인데요. 그렇죠? 심판 가기 전 단계까지 그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하길래 또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그런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건 또 실제적으로 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들어가서 그것도 해봤어요. 그게 환경상 다양하게 다 해야 돼. 전국 부채가 50여 개 부채잖아요. 50여 개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그 행정이 있어요. 그런 걸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은 법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환경관계에서도 그게 분쟁한 게 가장 많이 들은 게 층간 소음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들었는데 또 심지어는 저 서울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에서 그 가축들 우는 거하고 막 분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이상의 소가 그 소리 크게 나면 죽는데요. 그래요? 시골에서 그렇게 죽습니까?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공사장으로 막 난리가 그런 거예요. 야간나고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그렇게 내느냐 하고 이제 막 그 환경 분쟁이. 그래서 이제 그 조정도 해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또 그게 반대로 얘기했어요. 축사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해결이 된다. 축사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행정사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축사에서 냄새가 하도 나니까 아파트 사지 못하겠대. 그렇죠? 시골에 좀 서울 주변에 가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 아파트하고도 잘 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항상 행정사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축사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아파트 생각, 축사 생각.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사법에서 학교 폭력은 어느 한 당사자의 업무만 맡으라고 그랬어요. 하려면. 그렇죠? 또 양당사자는 함께 맡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합의한다면 양당사자 이름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폭력 당한 사람, 폭력을 한 사람 부모하고 그런 것도 제가 해봤어요. 학교 폭력. 근데 한 번 피해 당한 사람이 왔죠. 찾아와서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막 이제 그 하는데 그걸 조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또 가해자라고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가지고 조정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 합의하에서 그럼 내가 조정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행정사법에 아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건축 문제,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공시지가가 또 그때 한참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 동대표들이 막 나한테 찾아왔어요. 당연히 저 공시지가 좀 못 오르게 조정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도 잘해야 돼요. 내가 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그 노력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럼 그 주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라든가 아파트 시세라든가 참 조사해봐라. 내가 또 조사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계약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이 잘 아니까 전부 조사해봤어요. 그러면 조금 높아요 거기가. 그래 그 높다는 걸 다 조사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다 보냈어요. 국토교통부 또 감정원 그렇죠? 그 구청 보내놓으니까 그게 다 조정이 좀 됐어요. 완전히 뭐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아파트 주변 세세하고 비슷하게 약간 낮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들이 아직도 고마워서 이렇게 나한테 지금 이건 어떠세요? 참 우리 행정사에 일하는 게 안 거지 그렇죠?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행정사 각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각 그 중간 법을 따라야 된다 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드렸고 다음에 이제 음악 저작권 이 문제도 헌법상 보장된 음악 문화예술 우리 한국 문화는 얼마나 지금 세계적 유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이것도 전문으로 하는 행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서도 많이 그 수익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저작권 실질적으로 등록도 해보고 그랬죠. 음악 저작권 옆에. 하니까 내가 작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 남의 거이면 또 수익률을 받잖아요. 근데 내 거는 내가 뭐 수익률 안 받지만 또 내 저작권이 꽤 들어와요 지금 거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 우리 행정사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머리를 쓰면 여러 가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뭐 이거 골치 아프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뭐. 아까 얘기대로 사회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 그렇죠? 지나치게 모험을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안 된 걸 말하고 모험한다든가 누군 또 교만한다든가 이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빠지지 말고 또 모험한다든가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라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직에 있고 총장을 하다 나고 어느 때는 내가 컨설팅 자격까지 가지고 있다니까 기업체 회장을 오라면 그런 제안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가 그 가운데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돼? 내가 뭐 총장까지 있는데 회장 가서 뭐예요? 잘못하면 회장이 그냥 법적으로 다 알거든요. 책임지는 자리 아니에요. 뭐 사인하면 결제할 때로 사인하면 그렇잖아요. 안 한다. 그냥 그 대신 내가 경영 고문, 컨설팅 고문은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해주면서 한 300만 원씩 받았고 일주일에 그렇다고 많이 나게 한 번 받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회장 한 사람, 내 아는 사람은 회장 하다가 자기 아파트까지 다 팔아먹은 거예요. 결제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재정 문제. 그래, 모험하지 말라니까. 아까 사회의 바이러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말라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법령 시간을 다 했기 때문에 뭐 행사 법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 않고요. 우리가 이제 그 좀 뒤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 그것도 뭐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의 기대의 효과 이것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그 적극 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기본법에 이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적극 행정도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그런 지금 태세를 가져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을 하려면 이제 행정심판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양교육 시간에 이거 배웠죠?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이것만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심판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오늘 실습 시간에 또 시간 짧으니까 이거는 아까 내가 행정심판 사례 실습 중에 사례를 드렸으니까 뭐 대충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이 실습에서 꼭 필요하니까. 기간.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뭐 아직 뭐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없으니까 그런까지는, 그러나 천재지변도 있은 이후로부터 14일까지는 그 기간 있잖아요. 14일 내에 해야 된다.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아니 나는 한번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해가지고 영업 정지당했어. 맥주를 팔아 왔어 나한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행정심판도 충분히 하면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미성년자 신분증을 뭐 유종하니까 참뭐 해가지고 성년인 것처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업주들은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증도 잘 받아야 돼요. 주민등록증이나 정확하게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몇수 여권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 있어야 하는데 다른 뭐 학생증은 얼마지 뭐 딴 거는 또 물론 학생증도 정확하게 하지만 또 이제 딴 것도 막 잘못된 걸 가져와서는 그걸 보면 이거 이거 뭐 증명서 사진 하나 있는 걸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맥주를 팔았어요. 어떻게 미성년한테 신문 팔았다 이거 이제 경찰관이 들여다가서 그걸 본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 미성년이니까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영업정지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뭐 한 달에 꽤 매출도 올른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한테 상담이 와서 이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영업 정지를 그렇게 이제 당하면 6개월 이상 당하면 이게 형사벌까지 되니까 검찰, 경찰까지 이제 고발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데 그걸 해주려고 보니까 이제 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한 날로부터 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요 기간이 끝나는. 근데 여러분 이틀 받았을 때 내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네? 그때 행정심판서를 밤새도록 써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에 낼 수 있으면 해요. 근데 그렇게 써가지고는 이길 수도 없잖아요. 참여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행정심판서 저는 한 며칠 동안 밤새도록 해가지고 헌법부터 행정기본법, 민법, 형법 다 행정기본 그래서 그 관련법 다 연구했었어요. 판례까지 심지어. 그렇죠? 아까 뭐 대법 판례도 봐라. 그렇죠? 국회 보면 새로운 입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까지 다 보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걸 지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 수임을 받아가지고 하지 못하고 기간을 넘겼다. 그럼 이제 행정사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요. 그렇죠? 못했지만 수임 받았 만약 위임계획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따져요. 뭐 민원인들은 왜 기간 뭐 그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행사가 그런 것도 잘 봐야 된다. 이틀 전에 막 자신이 쓰고 받았어요. 그렇죠? 자신이 쓰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잘못하면 각각 처분이 내려버리면 행정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 사람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 꼭 알아둬라. 그렇죠? 이건 아직 머릿속에 해뒀어요. 행정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이런 걸 꼭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신무 사례도 이건 다 있는데 내가 이거 내 아까 첫 강의 오전에 한 거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못 본 분들은 그걸 보시면 다 나와요. 그렇죠? 사례도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뭐에 보세요. 목적이 국민 고익보호에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그렇죠?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걸 이제 잘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민원인이 막 하소연하듯이 막 청원서 저 민원 진정서 막 써가지고 내면은 또 공무원들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다 그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도 부르고 정확하게 불러서 그 사람 다 저렇게 대상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그게 잘못하면 행정심판들은 다 져요. 그게 잘못하면. 그렇죠? 민원인하고 관계해서 잘못했다가 민원인 또 허위로 한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로 자기 유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 처리에 관한 것도 알아야 한다. 또 이제 비속사건 또 있는데 이런 건 뒤에 보시면은 이거 이제 민법상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신탁법상 문제, 또 공탁 이런 문제. 근데 사실은 신탁법이 이제 부동산, 혹시 부동산하는 분이 계세요? 공유 중에서? 예.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신탁, 예를 들면 신탁 회사하고 뭐 한다든가, 그러면 은행에서 신탁 회사를 믿고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탁법상 뭐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당권이나 그런 거는 명확하게 듣게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신탁법상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필송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행정에 관한 거예요. 행정사들이 그걸 또 처리할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요. 필송사건이. 왜냐하면 신탁 그런 문제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잘 모르고 그냥 그런 거 뭐 대충 넘어가고 그냥 어디 계약 했을 때 그건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공인중개사 당하잖아요. 이런 거라면 전수사기나 이런 사람들한테 참 조심해야 되고, 신탁법상 이런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 실무상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이제 그 행정 절차법 문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를 잘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제가 행정 법원에 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 등록이나 출국까지는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한 가지가 음주운전에 관련된 거. 그게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은 내가 데리고 왔더니 판사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우리 행정사 한 30명 내고 올 때 선물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래서 이제 재판도 보여주고, 행정재판하는 거. 그런데 그때 뭘 내가 의미 있게 봤냐면, 우리 행정사와 딱 관련된 거, 음주운전에 관해서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취소된 사건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행정심판서를 쳤는데, 자, 그 과정을 우리한테 동영상을 보여줘요. 어떤 거냐. 사람이 술을 잔뜩 먹었어요. 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 그렇죠? 대리운전 기사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쭉 가다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처음에 약속하는 금액은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막 더 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 입장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더 오래, 자기가 생각보다 더 가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술 먹은 분이 그냥 좀 더 줬으면 좋은데 못 주겠다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싸움이 붙었대. 그런 영상이에요. 그 안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붙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운전기사가 그냥 화가 나니까 내려버렸어요. 내려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주는 뒤에 앉았다가 앞에 가서 이제 운전대 석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거, 운전할 수 있나 자기가. 근데 그때 경찰관이 지나가다 딱 잡았어. 혈중 알코올 보니까 취소기. 혈중 알코올 농도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즘에 취소기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더. 우리가 그때 이 사건 날 때는 1.1인가 뭐 얼마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취소 기준. 그러니까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면 자, 행정심판에서 내가 아침에 내가 영상 강의한 그게 다릅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기가 있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기가 있어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기가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뭐예요? 행정심판도 먼저 갈 수 있고 행정소송도 먼저 갈 수 있고 괜찮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될 사건들이 있어요. 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응? 혹시 아시는 분? 이번 법령 시간에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사실 그런 걸 해줘야 돼. 행정. 그렇죠? 자, 아까 나한테 질문한 노무관, 노동심판. 반드시 행정심판, 노동심판이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징계 문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 국세 문제, 세금 문제. 그렇죠? 공무원이 징계를 당할 때 징계 문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돼. 아시죠? 먼저 필요적 행정심판이 제출입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법상 문제인데 음주운전에 관한 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 알았죠?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에 따른 음주운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행정심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 행정심판을 했어요. 했는데
행정심판에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어. 졌다는 얘기죠. 심판에서는 기각된 게 패소된 거고 법원에서는 패소라고 그러죠. 인용된 건 승소입니다. 그렇죠. 이거죠. 기각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한 거 아니에요. 소송할 때는 이제 그런 증거를 차주 자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누구 증거를 대려고 음주운전 그 대리기사를 찾아갔어요. 기사님, 내가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돈 더 줘야 되는데 못 주고 미안하니까 이건 좀 이것만 입증해 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사진 찍어놨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운전도 안 하고 차들만 잡다가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요것만 좀 입증해 주세요. 내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운전기사님 여기서 내려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그걸 가서 보니까 자기가 내려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입증해 줬어요. 법원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에서 입증이 되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승소판 얘기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하면 취소가 없어져버리면 안 돼요. 청구 취지에 그렇게 간단히 쓰잖아요. 소송도 소장의 청구 취지는 간단히 씁니다. 그렇죠?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이런 판결을 구한다.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이런 행정심판을 구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행정심판서 원인 쓸 때는 막 사실적 원인, 법률적 원인, 약간 복잡으로 잘못됐다든가 또 사실관계, 그 육하원칙에 대해서 몇월 며칠 음주운전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을 써야 돼. 내가 개인 자기가 이거 진짜 영업정지 되면 내가 큰일 난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되면 내가 면허를 먹고 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막 그런 사정을 좀 써주는 게 그 좀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힘들게 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면허 취소를 취소하니까 살아나. 뛰듯이 기뻐하는 이런 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한테 딱 맞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 판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들, 법조인들하고 좋은 관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난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판사, 변호사, 세무사, 아니면 뭐 다른 자격사들하고도 법조인만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사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우리 행정사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뭐 서로 법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도 변호사 침해하면 안 되고 변호사도 우리 그렇잖아요. 침해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자격사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담에 관한 것만 컨설팅이라는 게 국제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저도 아까 개인 컨설팅 이야기 우리 행정사에 꼭 필요해요. 진단에서 치료해 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의사가 병 진단에서 치료해 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렇죠? 저는 기업 진단, 100개 기업 진단을 해봤어요. 가서 조직관리 진단해줘. 조직이 잘못됐다. 인사관리 진단해줘. 또 재무관리, 재정이 잘못됐다. 그 진단해서 지도해주는 게 컨설팅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서도 또 해달라고 중국도 가서 한 20개선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 성장 시장인데 나 이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왜냐면 공사주가서 경계가 발전하니까 그 컨설팅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상담에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컨설팅. 행정. 국민들이 위임이 들어오면 진단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컨설팅 잘해서 치료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내가 설명을 다 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도표가 나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하는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해서 실습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디지털 시대 우리가 AI 시대 유튜브라든가 디지털 행정을 어떻게 한다는 걸 정부 정책본에가 딱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론적인 학술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 그 영상 보면 그런 거 다 나옵니다. 디지털 시대에 되게 책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좀 머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도 꼭 좀 잘 봐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의 마지막 기법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설득 방법, 또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행사 일을 하려면. 그렇죠? 법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전문적인 걸 보여줘야 또 저 고객들이 좋아하잖아요. 파토스, 감성을 좋아하잖아요. 아까 내가 문학을 해서 감성, 시도 감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감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감성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영어 친구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나도 똑같은 심리학이 들으니까 아이덴티파이, 동의시원칙이 중요해요. 서로 그 사람 입장 이해해 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에토스, 신뢰. 믿음, 신뢰. 이 행정사한테 가면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공직자 출신 되겠다 얘기하니까 공직자들은 되겠다 국민이 신뢰를 해요. 비교 신뢰합니다. 그렇죠? 공직자 출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감성적인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고 그렇죠? 에토스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내 믿음이 완전히 믿을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믿으라 아니라 뭐 저를 완전히 뭐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걸 써요. 누구한테 신뢰를 주려고. 그렇죠? 신뢰를 주려고. 그리고 더구나 또 내가 아까 마지막에 아직도 우리 인문학부 집사님 얘기했습니다만 또 괜히 그 신앙적인 얘기도 뭐 교회 장로학까지 감추니까 뭐 어차피 방편이니까 제가 뭐 또 잘 믿고 살라고 그렇죠? 하나님 믿고 살라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이건 뭐 신앙 다 가지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 같은 경우에 저는 뭐 그게 가지고 또 우리가 공적인 교육에서 찾은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 같은 간에 잘 믿고 사는 것. 또 인간관계도 서로 믿음을 갖고 서로 인간관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피터 드라카르 감독 이런 게 중요하다. 신뢰, 정기, 진실, 경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돼서 고맙고요. 제가 이제 참고 문호를 이렇게 제가 쓴 여기 보면 제가 그 행정사 교재가 떠서 다 나오죠. 제가 교재도 당연히 그렇게 찍고 하고 또 제가 행정에 관한 책도 뭐 이제 북한 행정 뭐 남북한 우리 행정 뭐또 남북한 행정 비교해서 쓴 거 또 경제 경영 또 교회 행정론 교회 행정 별거 다 썼습니다. 여러 가지 다 썼습니다. 참고로 또 행정에 관한 논문도 아까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 논문도 있고 제가 대학 교재는 한 20여 권 썼고 시집 수필도 한 10여 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들이 지금 뭐 오래 전에다 들었지만 지금 뭐 국회 도서관이나 종합 도서관에 이렇게 책이 있더라고요. 제 책이 그러다 보면 제 이름 책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또 보시고 오늘 강의는 이대로 마치고요. 45분까지 하니까 여기 벌써 45분 다 됐네. 딱 45분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딱 맞춰서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질문이나 있거든 말씀해주시면 한 가지라도 참고를 받고 네. 공무원 징계도 행정사가 그렇죠. 심판, 행정심판이라고. 그러나 그 공무원 징계는 반드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정소송 먼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까 뭐 영업정지나 그거는 행정심판도 먼저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음주운전에 관한 것도 반드시 행정심판, 필요적 행정심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공무원 징계, 국세 문제, 노동 문제, 네? 이런 거 전부 행정심판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됩니다. 필요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행정심판 그게 이제 지금 대행권만 있잖아요. 행정사한테. 네. 그 대리권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본 행정사법은 대리권이 주어졌어요. 행정사에게. 그런데 대리권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사실 행정사 심판 대리권은 법률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격사들 볼 때 행정사들이 아직 법률적으로 미숙한데 왜 그걸 주려고 하니 이런 식의 또 뭐도 나와야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정사가 행정법률관의 최고의 전문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인식을 시켜야 돼요. 전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특수법
관계를 전부 전공을 시켜요. 공부를 수련을 시킵니다. 그 행정사에서 행정협회에서 연방 행정심판법이라든가 형법, 행정사법, 뭐 행정법 이런 거 전부 공부를 별도로 해야 거기에 통과된 사람만 심판 대리권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특정 행정사라고 씁니다. 그 일본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뭐 벌써 45 딱 됐으니까 이제 이대로 끝내요.